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현실을 마주하고 조금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나면 금방 사라지고 돈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게 되죠.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면 저축은커녕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아드리기 위해 그랜트 카돈의 40-40-20의 법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1억을 모았는지 그 경험도 함께 공유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릴 40-40-20의 법칙을 만든 그랜트 카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랜트 카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업가이자 부동산 투자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로 세일즈 전략 및 컨설팅 등으로 자산을 일구었고 1996년 부동산 회사를 설립해서 탁월한 투자자로 명성을 떨치며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카돈은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목표를 기존보다 10배 더 크게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도 10배로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성공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도 적용되고 카돈이 제안하는 전략과 방법들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돈이 얘기하는 40-40-20의 법칙인데요. 40-40-20의 법칙은 간단하게 말해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40%를 저축 및 투자로, 그리고 나머지 20%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인분들은 소득 자체를 세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의 세금에 대한 40%가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 세금에 대한 40%를 최대한 저축 및 투자로 분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에 대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축과 투자로 사용했습니다. 일단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책정하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계산해서 미리 모아두면 실제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든 세금에 대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40%를 통해서 예기치 않은 세금 폭탄을 피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은 소득의 40%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랜트 카돈은 재정을 불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의 큰 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총 소득의 40%를 저축하고 그것을 생활비가 아닌 투자에 사용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었는데요. 결국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소득의 20%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월급의 20%로 생활할 수 있는 소비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여러분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수적인 지출만 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생활비 20% 제한의 또 다른 목표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60만 원으로만 생활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 60만 원에 대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게 되고 이는 결국 여러분의 총 수입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직장에 입사했을 때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싶었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한참을 고민했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써서 회사 근처로 이사 오면 나의 시간은 더 늘어나겠지만 이 늘어난 시간을 내가 월세보다 더 값지게 쓸 수 있을까 하고요. 결론은 지금 당장의 나의 시간보다는 월세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부모님 집에서 통근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을 어떻게 값지게 써야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안 섰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통근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했었는데요. 편도로 한 2시간 10분 정도 걸렸으니까 하루에 4시간이 넘는 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모두 썼었습니다. 가끔 정말 힘들 때는 회사 근처에 월세를 잡아놓은 대학생들이 방학 때 본가로 내려가기 위해서 싸게 내놓은 방들, 한 달에 한 20만원, 30만원 하던 방들을 구해서 2달 정도씩 묶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월 소득의 300만원 중에서 5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했었고 나머지 50만원을 자기개발 비용, 그리고 200만원은 저축을 했습니다. 대략 20% 정도를 생활비,
20% 정도를 자기개발, 그리고 나머지 60%를 저축을 했었네요. 그렇게 첫 투자를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축을 했었고요. 한 5천만 원 정도가 모였을 때 첫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였었는데 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샀었어요. 그때부터는 자기개발 비용으로 사용했었던 20%까지 전부 저축으로 돌려서 대출금을 상환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1억이라는 돈을 제 통장에 모았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1억을 모았다 라는 감격적인 순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저의 자산의 가치가 1억을 넘는데 걸렸던 시간은 4년이 채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좋은 습관으로 돈을 모으고 더 좋은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벌었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던 제가 빠른 시간 안에 투자 시장에 들어선 다른 사람들과 조금이나마 동선을 이룰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치열하게 아끼고 공부해서 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20%를 유지하기 위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장바구니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소비를 억제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으면 장바구니에 넣고 하루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어제 오후 4시에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은 뽐뿌가 왔었으면 딱 다음날 4시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 장바구니에만 넣어놓고요. 이렇게 하면 30% 이상의 소비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선택을 지연시키는 것이 무언가를 안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실제로 소비에 대한 씀씀이가 크신 분들은 이 장바구니의 법칙을 이용하면 아마 생활비 20%를 유지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 법칙을 반대로 우리의 실천에도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치열하게 살자고만 생각하셨다면 내일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실천할 확률은 30%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결정을 지연시킬수록 그걸 실행에 옮길 확률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혹시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목표를 세우셨다면 지금 당장 그 목표를 위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노트에 적어보는 것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